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장수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래 서 있거나 걸은 뒤 다리가 묵직하게 붓고 밤이 되면 종아리가 당기거나 쥐가 나서 잠을 설친 적. 아침에 일어났을 땐 괜찮은데 저녁이 되면 다리에 핏줄이 도드라지고 아픈 느낌이 드는 경우 말이죠. 이게 바로 하지정맥류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하지정맥류가 왜 생기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증상이 있는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완화할 수 있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부 하지정맥류란 무엇인가? 우리 몸속 혈관은 심장에서 피를 내보내는 동맥, 그리고 다시 심장으로 피를 되돌려 보내는 정맥으로 나뉘죠. 다리의 정맥은 중력과 싸우며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피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맥 안의 판막 밸브입니다. 그런데 이 판막이 약해지면 피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거꾸로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혈관이 부풀어 오르고 꼬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지정맥류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푸르스름한 혈관이 도드라져 보이거나 실핏줄이 그물처럼 퍼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속 깊은 정맥에서도 이런 역류가 생길 수 있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다리가 무겁고 저린 분들도 많습니다. 이부 왜 생길까? 하지정맥류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판막도 약해지지만 그 외에도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유전적 요인입니다. 가족 중 하지정맥류가 있다면 발병 확률이 높아집니다. 둘째, 직업적 요인. 오랜 시간 서 있는 분들, 예를 들어 교사, 간호사, 미용사, 판매직 종사자. 이런 분들은 다리에 혈액이 몰리기 쉽습니다. 셋째, 비만과 운동 부족. 체중이 늘면 다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져 정맥이 부담을 받습니다. 넷째, 호르몬 변화와 임신입니다. 여성은 임신 중 호르몬 변화로 혈관이 늘어나고 자궁이 커지면서 정맥을 누르기 때문에 임신 중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마지막으로 나쁜 생활 습관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다리를 꼬고 앉거나 꽉 조이는 옷이나 스타킹 또는 뜨거운 사우나를 자주 이용하는 것도 정맥의 압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3부 증상과 진행 단계. 초기에는 단순히 다리가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듭니다. 저녁이 되면 종아리가 붓거나 밤에 쥐가 잘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금 더 진행되면 피부 밑으로 푸른 핏줄이 실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가 심해지면 혈관이 불룩 튀어나오고 만지면 울퉁불퉁한 느낌이 납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혈류순환 장애로 인한 피부염, 색소 침착, 심한 경우 궤양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부 진단은 어떻게 할까? 병원에서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 정맥 안에 피가 역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걸 정맥 도플러 초음파 검사라고 하는데요. 통증이 없고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이 검사로 역류 부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5부 치료와 관리 방법. 치료는 크게 생활요법, 압박요법, 시술, 수술로 나뉩니다. 1. 생활요법. 오랜 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를 피하세요. 틈틈이 종아리 근육을 움직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발끝 들기 운동, 제자리 발끝 들기 등.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쉬면 부기 완화에 좋습니다. 이 압박요법.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면 혈액이 위로 잘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단 무조건 꽉 조이는 걸로는 안 됩니다. 본인에게 맞는 압박 강도와 길이를 의사에게 상담해야 합니다. 3. 수술. 예전엔 정맥을 제거하는 수술이 많았지만 요즘은 레이저나 고주파를 이용한 최소 침습 시술이 주로 사용됩니다. 필요에 따라 경화요법 혈관 내주사 치료도 병행됩니다. 이런 시술은 회복이 빠르고 흉터가 거의 없어 많은 환자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6부 하지 정맥류 예방법 앤드 생활관리 팁. 이제 하지 정맥류를 막고 이미 생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생활 속 관리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병은 특별한 약보다도 생활 습관이 가장 큰 약이 됩니다. 첫째, 종아리 근육을 꾸준히 움직이세요. 우리 다리의 정맥은 스스로 피를 끌어올리는 힘이 약합니다. 대신 종아리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펌프처럼 피를 위로 밀어올리죠. 그래서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하루에 30분 빠르지 않게 편안한 속도로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집니다. 특히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 즉 까치발 운동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앉아 있을 때, 버스를 기다릴 때, 설거지할 때도 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 올렸다 내리면 정맥 속 혈류가 위로 올라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오래 앉거나 서 있지 않기.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있으면 혈액이 다리 쪽으로 고이게 됩니다. 사무직이나 운전직처럼 오래 앉아 계신 분들은 1시간마다 일어나서 1에서 2분 정도 다리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발목을 천천히 돌리거나 발끝으로 꾹꾹 눌러주는 동작도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서 있는 시간이 많은 분이라면 한쪽 다리에 체중을 오래 싣지 말고 양쪽 다리에 번갈아 가며 무게를 분산시키세요. 그리고 틈틈이 다리를 흔들거나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압박 스타킹을 올바르게 활용하세요. 하지 정맥류 관리의 기본은 의료용 압박 스타킹입니다. 다리에 일정한 압력을 줘서 피가 위로 잘 올라가게 돕는 원리죠.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일반 압박 제품이나 너무 꽉 조이는 스타킹은 오히려 혈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의사나 약사에게 상담해 본인 다리 상태에 맞는 압박 강도 클래스와 길이 무릎형, 허벅지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리가 붓기 전 착용하는 게 가장 좋고 잠잘 때는 벗는 것이 원칙입니다. 넷째, 체중 관리와 균형 잡힌 식습관. 체중이 늘면 다리에 가해지는 하중이 커지고 그만큼 정맥의 압력도 높아집니다. 기름지고 짠 음식은 피하고 혈액순환에 좋은 식품을 자주 섭취하세요. 예를 들어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 키위, 파프리카, 플라보노이드가 많은 블루베리, 포도 껍질,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통곡물은 혈관 탄력을 높이고 부종을 줄여줍니다. 반면 짠 음식과 가공식품, 알코올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소금이 많으면 체액이 늘어나 다리가 더 잘 붓거든요. 물도 충분히 드세요.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져 흐름이 느려집니다. 다섯째, 다리 올리기 습관. 하루에 몇 번씩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소파나 침대 위에 누워서 다리 밑에 쿠션을 두면 됩니다. 이 자세는 정맥 내 혈액이 위로 잘 돌아가게 도와 붓기와 통증을 완화해 줍니다.
특히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 시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다리를 올려놓는 습관, 생각보다 큰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째, 너무 뜨거운 환경은 피하세요. 사우나, 찜질방, 뜨거운 족욕 등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확장시켜 하지 정맥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찜질 정도는 괜찮지만 열탕은 피하고 미온수 족욕으로 바꾸세요. 일곱째, 옷차림과 자세 습관도 중요합니다. 다리를 너무 꽉 조이는 옷, 예를 들어 꽉 끼는 레깅스나 허리띠, 타이트한 바지는 정맥 순환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다리 꼬기 습관도 혈관 압력을 높여 역류를 악화시킵니다. 앉을 때는 양발을 바닥에 편히 두고 허리를 곧게 세워 앉는 게 좋습니다. 여덟째, 금연과 절주. 흡연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혈액의 점도를 높여 정맥류를 악화시킵니다. 또한 과음은 간 기능 저하로 이어져 혈액순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번엔 실제로 하지 정맥류 증상을 생활 습관으로 완화한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2세 김 씨는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셨습니다. 퇴근할 때마다 종아리가 붓고 밤에는 다리가 저려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겼지만 어느 날 다리 혈관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는 하지 정맥류 초기 단계.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진 않지만 생활 습관을 반드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다리를 위해 시간을 써야겠다. 우선 아침마다 30분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2주가 지나자 다리의 묵직함이 줄었고 밤에 쥐 나는 횟수도 줄었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서 있는 동안엔 틈날 때마다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운동을 했고 퇴근 후엔 다리를 쿠션 위에 올려놓고 15분 휴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꽉 끼는 레깅스 대신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기 시작했죠. 식사도 조금 바꿨습니다. 짠 음식 줄이고 오렌지, 토마토, 브로콜리 같은 혈관에 좋은 식품을 자주 챙겨 먹었습니다. 그 결과 3개월이 지나자 다리 붓기가 거의 사라지고 걸을 때 피로감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정맥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엔 병이 나를 괴롭힌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게 됐어요. 하루 30분 걷는 시간, 그게 제 다리를 살렸어요. 하지 정맥류는 단순히 다리가 불편한 병이 아닙니다. 혈관 건강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조기에 관리하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고 꾸준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내 다리에도 그런 증상이 있나? 하고 느끼셨다면 병원을 방문해 간단한 초음파 검사부터 받아보세요. 이렇게 보면 하지 정맥류 예방은 결국 혈관을 편하게 해주는 생활 습관과 다리를 자주 움직이는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어려운 운동도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단 5분이라도 다리를 움직이고 하루 30분이라도 걷는다면 혈관은 분명히 그 변화에 응답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다리가 더 가볍고 건강하게 바뀔 겁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